그동안 코스프레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드디어 찍습니다. 특정 캐릭터 메이크업은 아니고 그냥 완전 기본 메이크업이고요. 코스프레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을 위한 아주 기본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코스프레 메이크업을 엄청 화려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대충 지금 하는 메이크업에 약간씩 변형을 줘서 돌렸습니다. 메이크업 방법도 방법인데 제가 어떤 아이템을 쓰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는데 혈색이 너무 없어서 아워글래스의 헤이즈 135번 제품입니다. 얼굴에 열이 올라서 지금 쿨링 패드를 붙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얼굴에 열을 좀 낮춰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단계는 선크림, 듀이트리 제품이고요. 보통 화장을 할 때 베이스나 프라이머 그리고 선크림의 순서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을 다 발랐으니까 이제 베이스를 해볼게요. 모공 프라이머 베네피트 제품이죠.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일단 프라이머를 굉장히 조금만, 쌀알만큼만 짜서 얼굴에 올려줍니다. 이 제품이 용량이 큰 용량도 나오고 작은 용량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모공 프라이머까지 사용하진 않아서 진짜 코스 할 때만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큰 용량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7.5mm짜리 되게 작은 용량을 샀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오래 쓸 것 같아요. 살살 돌려가면서 모공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두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베이스가 두 종류일 경우에 묽은 것부터 그리고 꾸덕한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도 트위터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세잔느 파란색 통 베이스.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특히나 여름 메이크업 필수템으로 유명한 아이템인데요. 근데 진짜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약간 극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거를 쓰고 나면은 메이크업 지속력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아니 뭐 겨울에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여름, 겨울 뭐 계절 할 거 없이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베이스 바를 때도 손을 잘 안 쓰거든요. 손 대신 이렇게 메이크업 퍼프 같은 걸로 발라주면은 아무래도 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손을 쓰는 것보다는 얼굴에 밀착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톤업 베이스를 할 건데요. 이거 코딩이 친구랑 행사장에서 메이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코딩이가 추천해준 제품인데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얼굴 톤을 밝혀주는 아이템인데 만화 캐릭터들이 머리색도 엄청 화려하고 뭔가 얼굴 톤이 화사하고 밝을수록 가발이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대체로 최대한 얼굴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손이랑 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리고 목이랑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톤업 베이스를 발라서 색 톤을 맞춰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조금 민망스한데 이게 뭐냐면 본품 케이스 없이 리필만 있는 쿠션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쿠션의 호수가 한 22호에서 23호 정도 된다면 코스프레 메이크업 할 때는 있는 컬러 중에 가장 밝은 색 컬러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프레 행사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달에 한 번씩 행사를 가는데 그 띄엄띄엄 있는 행사를 위해서 뭔가 본품 하나를 사는 게 괜히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필만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뭔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밝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색감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중국에서 산 화이트 파운데이션을 조금 섞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꾸덕해가지고 이게 진짜 컬러가 아예 없는 완전 화이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헤라 17C가 이런 컬러라면은 이거를 적당히 섞어서 굉장히 밝은 컬러로 만들어서 베이스를 해줍니다. 얼굴에 올렸을 때 엄청 밝은 것 같지만 가발을 쓰고 나면은 컬러가 괜찮더라고요. 베이스를 바를 때는 얼굴 가쪽에서부터 살살 두드려서
안쪽으로 나비존 부분은 조금 얇게 발릴 수 있도록 가장 두껍게 발리는 부분이 얼굴에 외곽이 되도록 가쪽에서부터 두들겨서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약간 이렇게까지 밝아도 되나 할 정도로 밝게 밝혀도 괜찮거든요. 엄청 밝아졌죠. 다음은 컨실러로 커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주로 쓰는 컨실러가 더센 컨실러인데 이렇게 컬러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얼굴을 굉장히 밝혀놨기 때문에 0.5호를 이용해서 추가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에 올려주겠습니다. 컨실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두드려주면서 살짝 펼쳐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2번째 찍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찍었는데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화장을 진짜 평소 하는 화장에 비해서 진짜 화장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가? 베이스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왜 그랬지? 코 밑에 빨간 혈관들도 좀 남은 걸로 싹싹 지워주고 이렇게 국소 부위의 커버가 필요할 때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한동안 안 쓰면은 이게 굳기 때문에 손등에 한번 발라서 무르게 한 다음에 점점이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싹싹싹싹 올려서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죠? 안 지워지는 거는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제가 전에 코스프레 꿀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잘 쓰고 있다가 코딩이 친구가 어바웃톤 제품을 선물해줬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코스 할 때는 주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01번 페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컬러가 아예 없거든요. 완전 투명인데 지금 어바웃톤은 약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만 하는 게 아니라 커버가 한층 더 쌓이는 것 같은 느낌? 블러한 것처럼 표현이 되죠?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제품은 릴리바이레드 팔레트인데 이거를 엄청 초반에 코딩이 친구가 선물을 해준 팔레트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평소에는 웜톤 메이크업을 하는데 코스프레 메이크업 할 때는 주로 쿨톤 메이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코딩이 친구가 이렇게 쿨톤의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선물해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넓은 부위를 펴발라줄게요. 넓게 베이스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조금 더 짙은 컬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컬러를 올려줍니다. 제가 최근에 나나랑 진우 메이크업을 하면서 되게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한 팔레트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중국에서 구매한 팔레트인데 이게 발색이 진짜 진하게 나거든요. 컬러 베리에이션도 그렇고 뭔가 코스프레 할 때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나랑 진우 했을 때는 이 컬러랑 이 컬러 그리고 이 컬러 이용해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줬었고 완전한 블랙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데 컬러 보이세요? 진짜 컬러가 짙게 나서 장난 아니죠? 스모키 메이크업을 포함해서 코스프레 메이크업 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 메이크업을 한다고 저거를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픽싱이 되고 나면 잘 지지도 않아요.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채도도 낮고 좀 무겁다 보니까 남캐 코스프레 메이크업용 팔레트로는 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눈화장 베이스는 다 깔아줬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텐데 소개를 해드린 김에 이걸로 가이드를 잡아볼까요? 짙은 색, 블랙 컬러를 뾰족한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눈을 이렇게 떴을 때 한 이 정도 라인으로 빠지면 좋겠다 하는 걸 가이드를 살짝 잡아주세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메이크업 수정용 면봉으로 싹싹싹싹.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놓고 위에다가 아이라이너를 올리는 것도 좋아요. 한 번에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짝짝이가 될 수도 있고 수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가이드를 잡아놓은 후에 아이라이너는 머지 제품이고요. 쿠팡에서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뾰족하게 잘 빠지는 것도 그렇고 픽싱이 되고 나면 지속력도 좋고 무엇보다 쿠팡에 있어서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금방금방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계속 머지만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하면서 그리는 게 쉽지 않네요. 평소 그리는 것보다 좀 못 그렸는데. 아이라이너를 약간 높게 잡아서 그려주고요. 길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었어.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고 끝부분을 살살 풀어서 경계선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클리오의 킬블랙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이것도 블랙 컬러거든요. 점막을 포함해서 약간 코팅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또렷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점막 쪽은 번지기가 쉬워서 웬만하면 이렇게 붓펜 라이너 같은 타입으로 해주시는 게 깔끔해요. 이렇게. 평소에 눈화장이 좀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인데, 이거를 약간만 묻혀서 잘 번지는 부분 있죠? 거기에 파우더를 살짝씩 발라줍니다. 사실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막 눈 주변에 화장이 번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노세범 파우더를 발라주는 정도만으로도 눈화장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파우더를 쓱 쓸어준 다음에 조금 더 섀도우를 추가해 볼게요.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하고 나니까 뭔가 눈화장이 훨씬 짙어져야 되는 느낌이죠. 컬러를 쌓아서 깊이감을 조금 더 주고, 남은 걸로는 눈 밑도 한번 쓸어주고, 앞트임을 깜빡해서 앞트임 지금 갑자기 추가하겠습니다. 앞트임은 머지로 눈 앞머리를 살짝 붓펜 라이너 같은 걸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앞에가 너무 띡 줄이 그어진 느낌이라서 펜슬 라이너로 추가해줍니다. 앞트임 메이크업을 추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음영을 조금 더 쌓아줄 건데요. 이게 에뛰드의 Look at My Eyes 제품인데, 제가 지금 뒤쪽이 없어져가지고 컬러 정보를 모르겠어요. 컬러 정보 제가 찾아서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라서 털어주고, 쌍꺼풀 라인 최대한 아래쪽으로 발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서 살살살살 그라데이션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눈 꼬리 부분은 조금 더 짙게,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 밑에도 살짝만 추가를 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을 쌓아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화장이 되게 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발을 쓰고 나면 티가 정말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쉽다 하면은 손에 이렇게 찍어서 끝에만, 눈동자 뒤쪽에만 삭삭삭삭 발라서 눈 뒤쪽만 조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눈 아래쪽을 그려줄 건데, 제가 뭐 밑트임을 하거나 뭔가 아래쪽에 힘을 주는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이거를 뾰족한 붓에 살짝 묻힌 다음에 여기 끝에만 살짝 음영감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주고 끝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캐릭터 따라서 눈을 너무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각조 부분에 약간 붉은기를 주는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눈 끝쪽에 약간 붉은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에뛰드의 Look at My Eyes
섀도우고요. 컬러는 달달한 대추차 컬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눈 밑에 쪽에 붉은색 음영을 추가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평소에 하는 코스프레 메이크업은 거의 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추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캐릭터 이미지 따라서 애교살을 추가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캐릭터들은 추가를 하고 뭐 아닐 때는 안 하고 약간 그런 편인데 지금은 애교살 메이크업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중국 팔레트에서 이 컬러 거의 붉은색이 없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찡긋했을 때 음영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을 살살살살 쓸어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약간 라인이 어색하다 싶으면 붉은색 컬러를 조금 추가해서 라인을 펼쳐줍니다. 이렇게. 뭔가 갑자기 동글동글한 느낌이 됐죠? 이제 눈화장의 마지막 단계. 남캐 메이크업 할 때는 보통 속눈썹을 잘 안 붙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속눈썹을 붙인 거, 안 붙인 거가 화면에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을 완전히 다 붙이진 않고 끝에만 살짝 붙여주는 편인데 이 속눈썹이 제가 처음 고조 코스프레를 했을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매번 코스를 할 때마다 진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의 찐 애정템이거든요. 키보 코스메틱의 속눈썹입니다. 이게 국내산인데 속눈썹 대도 굉장히 얇아서 눈에 피로감도 전혀 없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남캐 메이크업의 마무리에 사용을 해줘도 그렇게 이질감이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혹시 이 아이템을 구매하신다면 후기에 논코드님 영상 보고 구매했다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도 대여섯 통 쌓아놓고 쓰는 아이템이거든요. 절반 사이즈로 잘라서 붙여줄 건데 눈동자 위치쯤에서 눈꼬리 끝부분까지를 붙일 거예요. 근데 눈 앞부분은 눈과 최대한 밀착시켜서 붙이고 끝부분은 눈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보다 약간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서 붙여줍니다. 제 속눈썹이랑 이게 안 겹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더 고양이 눈매처럼 눈매를 교정해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도 그윽해지고 눈매도 약간 교정되는 느낌이라서 제 눈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라인으로 속눈썹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눈매가 확 달라졌죠?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저는 중국에서 산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리는데 얘가 완전 블랙 색상에 펜 끝도 얇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잘 나와서 구매한 이후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코스프레 메이크업 할 때는 눈썹도 최대한 짙게 그리는 게 되게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블랙 컬러로 그레이 블랙? 안 돼. 완전한 블랙 컬러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사실 남캐 메이크업의 핵심이 약간 눈썹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남캐 메이크업은 남캐스럽지 않은가? 라고 하시면은 눈썹 모양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눈이랑 눈썹 사이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본인 눈썹보다 최대한 내려서 눈과 붙여서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저 지금은 눈썹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행사 때쯤 되면은 눈썹을 더 아래쪽으로 얇게 깎아버리거든요. 깎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눈썹 계속 깎으시면은 눈썹이 나중에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도 소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위쪽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눈썹을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눈썹을 최대한 눈과 가깝게 그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눈과 가깝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위쪽은 가위로 다 썰어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어머, 비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엄청 하늘이 흐려졌어요. 비가 오다니 남캐일수록 이렇게 눈과 가깝게 그리고 미간 사이를 약간 좁혀서 평소의 미간보다 약간 미간을 좁혀서 그리는 게 인상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지게 뚜렷하게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슥슥슥. 눈썹을 아예 밀어버리고 싶다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탈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눈썹을 그리니까 인상이 확 진해졌죠? 눈썹 위쪽에 지저분한 부분을 컨실러를 이용해서 잔털을 누른다는 느낌 정도로만 처리를 해줍니다. 깔끔해졌죠? 아이 메이크업이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하이라이터랑 쉐이딩 남았네요. 쉐이딩 먼저 해볼까요? 여기 있다. 제가 쓰는 쉐이딩 제품 롬앤의 베러 댄 컨투어 02 그레이 쿨.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어두운 컬러를 섞어서 털어준 다음에 콧대에 가장 어두워야 하는 부분을 싹 긁어줍니다. 싹. 가장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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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눈썹이랑 경계가 완전히 지지 않도록 눈썹과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주고 코 중간 부분을 쓸어서 전체적으로 콧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털어준 다음에 코끝에 가장 높아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싹싹싹 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콧구멍까지 꼼꼼하게 어둡게 만들어주고요. 가장 밝은 컬러로 전체적으로 내 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살려서 코 디자인을 쉐이딩으로 해줍니다. 이 팔레트가 발색이 진짜 잘 되는 대신에 정말 까딱 잘못하면 얼룩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어두운 컬러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한 컬러부터 시작해서 쉐이딩을 해준 다음에 짙은 컬러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쉐이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약간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원래 콧대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조금 더 코에 양감이 생기는 느낌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 세 번째로 어두운 컬러를 조합해서 다시 가장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싹, 싹. 코 디자인할 때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그러니까 코 중간을 끊어주는 메이크업도 있는데 저는 굳이 쉐이딩으로 코 가운데를 나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쉐이딩을 해주고 오히려 하이라이트를 할 때 그 부분을 나눠준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콧구멍까지 꼼꼼하게 밑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도록 여기 코 바로 밑에 있죠. 첫 번째 컬러로 약간 한번 쓱 쓸어주면은 여기가 약간 높아 보이는 듯한 과하게 하면 콧수염처럼 되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컬러만 해서 밑에만 살짝 비주 바로 아래 부분에 음영을 살짝만 줍니다. 갑자기 코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턱 쉐이딩을 해볼게요. 지금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불고 당장 비가 쏟아질 것처럼 심상치가 않네요. 날짜를 잘못 잡았다. 자, 다음 세 가지 색상을 다 섞어준 다음에 털어주고 턱 전체로 얼굴 가운데를 제외한 가쪽 부분을 쓸어서 쉐이딩을 해줍니다. 목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얼굴 전체 쉐이딩 할 때는 스틱 쉐이딩보다는 확실히 이런 파우더 타입의 컨투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 부분도 살짝 쓸어주고 턱 밑에도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는 저의 메이크업 꿀팁인데요. 평소 얼굴형보다 턱 끝을 약간 뾰족하게 빼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커팅된 브러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예전에 뭘 사고 증정품으로 받은 브러쉬거든요. 아무튼 요거를 그 이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섞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 이렇게 쓸어줍니다. 벌써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쯤에서 이렇게
턱끝을 약간 뾰족하게 쉐이딩으로 만들어줍니다. 턱끝이 좀 더 뾰족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브러쉬로 가장 턱이 각져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이렇게 하면 쉐이딩도 끝! 이제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터만 남아있는데요. 제가 옆턱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남캐를 할 때는 뭔가 딱, 뚝, 콱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턱을 하이라이터로 약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를 바른 다음에 여기 턱이 각이 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조금 더 각이 진 것처럼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슉, 슉. 조금 더 얼굴선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날까요? 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양감이 필요한 부분에 살짝씩만 올려주고요. 턱 쪽에 조금 더 추가할게요. 진짜 찐맛 이제 하이라이터를 올릴 건데요. 원래 제가 평소에 쓰던 아이템은 스틸라 제품인데 이게 예쁘긴 한데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광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코스프레 메이크업에 모자란 거야. 그래서 정말 온갖 종류의 하이라이터를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 제가 정착한 아이템 레어뷰티의 하이라이터 엔라이튼 컬러고요. 이게 진짜 많은 코덕분들이 뽑는 거의 하이라이터의 끝판왕에 가까운 제품이라서 자,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걸 구매한 이후로는 하이라이터에 대한 관심을 좀 끊어버렸습니다.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당장 코끝에 한번 올려볼게요. 가장 높아야 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올리고 여기 눈 가운데 코 중간부터 중간을 끊어서 느낌표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올립니다. 그러면 굳이 코 중간을 끊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코 부분 하이라이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갑자기 코가 생겼어. 혀끝에도 올려줄게요. 지금 제 평소보다 코끝에가 약간 길게 돼가지고 살짝 지울게요. 윗부분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코랑 턱끝에 하이라이터를 올려줬고요. 얼굴에 뭔가 추가적으로 하이라이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림러분들이 이런 하이라이팅 효과를 정말 잘 주시잖아요.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하이라이터를 주면은 얼굴에 양감이 확 생기는지 그리고 더 예쁜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아하는 그림러가 있다면 그 그림러분들이 어디에 하이라이터를 줘서 채색을 하는지 좀 유심히 보시고 그거를 따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 앞머리 쪽에 뭔가 하이라이터를 주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과하게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묻혔나 봐요. 당황했다. 살짝만 광을 죽이겠습니다.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나면 쉐이딩에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쉐이딩도 약간 추가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감을 주고 싶다. 내가 코스하는 캐릭터가 조금 더 인상이 막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 아까 소개한 아이섀도우 있죠? 근데 얘가 발색이 되게 잘 나기 때문에 발색이 진짜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만 묻혀서 살짝만 묻히고 털고 덜어준 다음에 가장 깊이감이 필요한 부분에 한번 싹 이렇게 훨씬 짙어졌죠?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눈썹뼈 쪽에 하이라이터가 들어가면 예쁜 것 같아서 이쪽에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주고요. 이러면 진짜 끝! 립 메이크업만 남았는데요. 제가 입술이 가로폭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가로폭을 넓혀주는 정도로
보정을 좀 하는데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08번 클라우디 무드 제품이고요. 립 라이너를 이용해서 입술의 가루폭을 상하로는 건드리지 않고 양옆으로만 조금 늘려줍니다. 이렇게 입술 가루폭을 이렇게 넓혀주고 입꼬리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또 이 친구를 쓸 거예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입꼬리 끝을 늘릴 때 일자로 쭉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끝을 45도로 살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로 빼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거든요. 스머지를 해줘서 입술선과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로 그렸을 때보다 입술 라인이 훨씬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로 빼지 마시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위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이제 립 컬러 페리페라의 잉크 에어리 벨벳. 이 컬러가 23호 별빛이 내린다. 정말 수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얘만 입술에 얹은 후에도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굉장히 진한 컬러인데 이걸 다 올리시면 안 되고 진짜 소량만 지금 이렇게 문지르고 난 다음 약간 남아있는 소량으로 입술에 얹어줍니다. 이게 매트한 질감이다 보니까 그냥 얘만 바르면 약간 건조한 느낌이 나서 이거 위에 촉촉한 립을 살짝만 얹어줍니다. 이게 뭐지?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01번 피오니 발레. 살짝만 발라서 매트한 질감을 약간 완화시켜 줄게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립 라이너 그리시기 전에 노세범 파우더로 입술 주변을 한번 눌러주시고 라이너를 그리면 지속력도 그렇고 발색도 훨씬 잘 나니까 반드시 끝에를 이렇게 살살 브러쉬로 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진짜 끝이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 어제보다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딱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여기서 뭐 눈썹 모양이나 뭐 눈꼬리 모양 이 정도 변형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리프팅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진짜 여기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덜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좀 드라마틱한가요? 사실 애기 코스어 분들한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뭔가 고민 혹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멤버십 라이브에서 진짜 매번마다 메이크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절대 코스프레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코스프레 메이크업으로 기본 메이크업을 배우시면 유튜브 콘텐츠 중에 망한 메이크업 고쳐드립니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메이크업처럼 메이크업을 하게 돼요. 일상 메이크업이 이제 눈, 코, 입을 좀 화려하게 꾸미는 정도라면 코스프레 메이크업은 눈, 코, 입을 만드는 수준의 완전 심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일상 메이크업이 안 되는데 도우인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뭐든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애기 코스어분들 천천히 기초를 쌓다 보면 나중에 코스프레 메이크업도 잘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제가 한 메이크업 중에 궁금하신 거 역해 메이크업만 빼고 어떤 캐릭터 메이크업이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도 또 메이크업 영상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